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소서, 자유형식에는 뭘 써야 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함께 진행하게 된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입사 지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입사 지원서가 있고요. 항목이 없는 입사 지원서 양식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죠? 쓰라는 거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빈 공간에 당신이 쓰고 싶은 내용 한번 써보세요. 즉 자유 양식을 던지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이 A4 용지 한 장, A4 용지 두 장에는 어떤 내용을 얼마큼 더 채워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을 정리해 드리러 지금 이 시간에 왔습니다. 총 5가지를 정리 드릴게요. 첫 번째, 성장 과정.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 직무 관련 경험이고요. 네 번째는 지원 동기. 다섯 번째는 입사 포부. 보통 이 5가지 항목이 자유양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꼭 이 순서대로 넣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 나타내고 싶거나 혹은 내 장점과 연결이 있는 항목들을 위쪽에 써주시는 겁니다. 꼭 성장 과정이 1번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꼭 이 5가지를 다 써야 될까요? 꼭 그건 아닙니다. 즉 내가 쓰고 싶은 항목을 여기에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때로는 이 항목 이외에 자기소개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그런 정의는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즉 나의 장점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어필해 주시는 게 자유양식에서의 가장 좋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항목만 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고 어필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5가지 항목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우선 설명드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성장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즉 나의 가치관이에요. 혹은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즉 뭐냐면 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인생을 살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해. 인생을 살면서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는 본인만의 그동안 지키고 살았던 내용들이 바로 성장 과정이에요. 즉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초등학교 때 뭐하고 고등학교 때 뭐하고 이렇게 연대기로 순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의 행동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장 과정이에요.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중요하다,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쓰시면 되는 것이 성장 과정입니다. 우선 초안이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다라는 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보통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왜냐면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나 대인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보게 되죠. 특히 요즘에는 해당하는 직무,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얼만큼 부합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어, 즉 SNS 마케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다못해 블로그를 운영해 봤던 경험이나 사회복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사회복지센터에서 실습을 해봤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어필해 주셔야 되는 곳이죠. 네 번째,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디테일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 지원 동기는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즉, 이렇게 제가 구분을 놨는데, 이거, 회사는 왜 지원했지? 나는 이 직무를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시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이 회사에 이렇게 도움을 드리러 너네 업무하는데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어가 지원 동기예요. 반대로 즉 뭐냐면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배우고 월급도 많이 받고 싶고 대학원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즉 내가 회사에서 뭔가를 가져가겠습니다 가 아니고 내가 회사에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시면은 지원 동기와 가장 부합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사업 포부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원 동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쓰는 것이 바로 입사 후 포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5가지 항목을 가장 자유양식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뭐부터?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왜 우리고 왜 당신을 뽑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우리지? 왜 당신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즉, 이 답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실제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세요. 해당 직무 분야와 지원하게 된 이유,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입사 지원 동기 및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을 우리 공단과 인재상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세요. 등등. 지원 동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양식이잖아요. 단순하게 가셔도 됩니다. 지원 동기 딱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일전에 여러분들이 써놨던 다른 회사의 지원 동기를 항목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쓰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는 바꾸셔야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지원 동기인데, 산업인력공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있는 B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 인재상과 결부하여 우리 공단, 이런 내용들은 빼고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이 정도 센스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원 동기는 하나의 회사를 좀 써놓으시면은 다른데 이렇게 돌려 쓰시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동기를 회사에서도 가장 많이 봐요. 도대체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제 그 친구들이 실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들어와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단순히 스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 친구가 들어오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회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열심히 써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희망하는 직종, 업종,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즉 전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센터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센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나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혹은 내가 했던 행동들이 여기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지원 회사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캐치를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거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베스트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해당하는 업무에서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를 위해서는 내 가치관이나 관련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스텝 1, 2, 3를 분석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작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그 중에서도 회사, 즉 A라고 하는 복지센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나는 이 사회복지사를 왜 하고 싶고,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A라고 하는 센터에서 이렇게 발휘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직무에 대한 동기와 회사에 대한 동기, 이 두 가지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베스트 지원 동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조금 더 쉽게 갈게요. 둘 중에 하나만 쓸게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이 직무를 왜 지원했는지. 실은 직무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놓으면 여기저기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먼저 쓰시고, 그 부분에서 조금만 바꿔서 지원을 하시면은 지원 동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적어도 선생님 저는 꼭 대기업에 가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현실적으로 제 집 근처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즉 중견이나 중소기업 혹은 작은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할 때는 그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의 있게 작성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업, 회사,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혹은 내가 했던 경험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게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이러이러한 비전 달성, 회사의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럼 좋아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10만 원을 뺏어간다고 해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는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탐색해 보시고 작성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이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실습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뭐 아르바이트 했던 내용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조금 이제 거리는 멀 수 있어요. 마지막 건데 본인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가장 크게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그런데 그 기여하고 싶은 게 너네 회사더라. 너네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또한 그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위에서 얘기한 거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원 동기가 되지만, 얘는 가치관과 관련된 지원 동기이라는 거,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연관이 있고,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이 분야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아니면 재활복지면 재활복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이러이러한 산업에서의 이러한 상황이다. 즉, 이 산업에 대한 현황이죠. 사회복지는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제가 이러한 것을 도와드릴 수 있기에 혹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지원했다. 이렇게만 쓰셔도 최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대로만 베끼지 마시고 조금만 응용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산업이 아닌 가치관이에요. 저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러이러하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아구지만 다른 장애아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제가 가진 이러이러한 전공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떠한 기업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너네 A라고 하는 기업이 이러이러한 분야의 사업에서 최고더라. 그래서 저의 가치관과 부합하기에 지원하게 됐다. 저의 이러이러한 직무 역량과 경험을
여기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 동기가 나오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 두 번째 시간에 또 이제 그 자유양식 항목에서 써야 되는 내용들을 좀 더 볼 텐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항목별로 제가 아까 5가지를 말씀드렸죠. 5가지가 다 쓰셔도 되고, 그 중에 한두 개가 빠지셔도 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스탠다드한 항목들이었고, 마지막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위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성장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